진짜경제 플러스 시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인터뷰를 또 진행하게 됐는데 어, 특별한 시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분을 모셔가지고 올 들어 그 이른바 금융시장에서 2차 전지 돌풍을 또 이끌어 가셨던 그 태풍까지 막 만들어셨던 그분이었는데 또 지난주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정치 분야까지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독자들 호응이 되게 높았습니다. 막 반응도 뜨거웠고 지금 저희가 한 누적으로 한 60만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 지난주 그 방송에 이어서 또 주말 사이에 그리고 어제 오늘 주말 사이에 금융시장에 아주 큰 또 폭탄이 터졌고 또 이 폭탄에 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신 우리 박순혁 작가님 또 모셨습니다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또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고맙죠. 예. 지난주에 막 이어서 또 저희가 이번 주 또 급하게 또 모셨는데 예. 지난주 방송에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독자들이 되게 혹시 댓글 보셨어요? 예, 댓글은 저는 다 봅니다. 다 보시죠.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악플을 저는 더 유심히 보는 편이고요. 악플이 생각보다 별로 없던데요? 의외로? 아, 예.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직을 고백하고 그러니까요. 방송을 시작해 갖고 어, 이직 얘기하면은 분명히 악플 많이 달릴 텐데 어. 이제 마음에 이제 각오를 하고 사실 시작했는데 네네. 의외로 좀 적어서 네네, 되게 그렇습니다. 다행이었고 많이 좀 이해해 주셔갖고 아. 대단히 감사하다는 댓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수천 개 이상 붙었는데 예, 예. 지난주에 사실상 어떤 정치적 커밍아웃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해가지고 이직이었어? 뭐 그 사람들이 막 댓글 처음에. 근데 이제 나는 이직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이제 오래된 그 옛날에 열린우리당 이제 당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요. 통합민주당 당원까지 이제 쭉 하다가 네네네. 지금은 이제 당적을 지웠지요. 원래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은 이제 원래 민주당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왜 굳이 또 우리 방송에 스스로 이직을 공개하신 것도 참 그거는 이제 포지션상 그 네. 이제 이직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그 대통령이나 이제 집권 여당에서 이제 좀 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 골수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뭐 공매도 이런 거 얘기 백날 해봐야 또 이제 좀 뭐 정부 정책에 저 발목이나 잡으려고 저런다라고 이제 당연히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포지션상 이제 이직을 고백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데 좀 이제 낫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네. 다행히 이제 그게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또 움직임이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공매도를 이제 전격 금지하는 이제 네. 이런 일들까지 연결이 된 거 아닌가. 네. 역시 제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그런 어떤 물론 정치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생각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단순 어떤 이직 차원의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성향을 떠나서 순수하게 어떤 시장을 참여자로서 그리고 또 관계자로서 그 우리 작가님이 그 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충원. 예. 그게 이제 바탕이 되고 그 충원이 좀 더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정치적 포석으로. 근데 왜 예. 독자분들이 되게 그걸 또 많이 이해하셨어요. 많이 해주셔서 뭐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방송을 쭉 고정적으로 많이 했던 분이 이제 그 서울경제TV의 이제 서정덕 앵커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선대인 소장님하고 네네, 이제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 했는데 네. 서정덕 앵커는 이제 저기 보수 성향이고 예, 선대인 소장님은 이제 진보 성향이고 네네. 저는 사실 좀 중도 성향이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네. 중간에 이제 회색 지대가 또 있어야 그럼요. 그래야지 이제 네. 나라에도 좀 이제 또 보탬이 많이 되는 거니까 이제 저는 정치적 성향은 좀 회색 정도로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네.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쓰신 그 부산 선거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정치인들이 이제 네 편 내 편 갈라갖고 어. 이제 상대방을 이제 악마로 규정하고 네. 걔들을 막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이게 이제 되게 고전적인 수법인데 네. 옳지 않다. 어. 나는 좀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좀 그게 좀 되게 마음에 와닿아갖고 네. 그때부터 저는 회색이 된 것 같습니다. 말 회색이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 통합의 의미를 예, 보고 예, 싶으면 예. 사실 그런 어떤 당파성을 떠나서 국민 전체의 어떤 이익과 국가 차원에서 보면 통합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예. 네. 예. 그리고 작가님 같은 전문가 그룹 또는 지식인 그룹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도 예.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수나 학자나 이런 네. 이제 그 전문가 집단이 네. 저기 뭐 흑이든 네. 백이든 이제 방향을 딱 정해갖고 어. 그쪽 당파의 이제 이익을 대변해주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나중에 네. 이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는 이게 음. 이제 곡학 아세라고 하는 아, 네. 이 부분이 되게 좀 만연해 있는 게 저는 이제 좀 우리 사회의 좀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거기 어느 곳에서도 이제 대가를 받지 않고 네. 보편 타당한 이제 자리에서 음. 진실과 사실을 이렇게 이제 시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네. 그런 전문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렇군요. 이제 생각을 맞습니다. 저는 하고 있고 좀 그런 쪽으로 제가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댓글에 예. 오늘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댓글에 아침에 뜨는 달 분님은 출마하십시오 뭐 이렇게 막 화이팅 응원 메시지 많이 올려주시는데 막 출마하십시오 거기 확 이렇게 예. 예. 그 지난주에 저희 방송 제목이 대통령님 제발 이복현 원장님 잘하세요 뭐 해가지고 예. 또 그리고 자료 화면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또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제 또 공매도 금지라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발표 예. 이후에 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롤러코스터 이따 좀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저희 사진 있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복현 원장한테 우리 작가님이 화환을 예, 보냈더라고요. 예, 네, 예. 저겁니다. 예, 예. 네, 박순혁 작가 예. 해가지고 저 특별히 제일 비싼 걸로 저 20만 원짜리입니다. 20만 원짜리입니까? 그러면 안 돼. 큰돈 썼습니다. 제가. 큰돈 쓰셨네요. 이복현 원장님 공매도 선진화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이렇게 예.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내시고? 저게 이제 주말 일요일에 발표가 있었고 네. 이제 당연히 그에 대한 이제 반발 기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여론 작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네.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강고하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지금 이제 공매도 제도 개혁하고 하는 부분을 이제 무산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예, 저 이제 그 공매도 일단은 이제 중지한 건을 네. 갖고 정략적이다. 이제 뭐 저렇게 해서 발표만 하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될 거다. 이런 형태로 이제 좀 계속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이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형태의 공격이 쭉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 원장이 지금 되게 좀 저 발표 이후에 좀 코너에 몰린 상태여 갖고 예. 그래서 저 부분은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네. 일단 이제 그 이후에 뭐 국정감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기자들하고 이제 그 얘기하고 맞습니다. 네, 한 기자들하고 것도 얘기가 있었죠. 한 것도 제가 쭉 보고 하면 그 금감 원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진짜로 공매도 제도를 이번에 이제 선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이제 의지 같은 게 제가 좀 보였고 그다음에 물론 정략적이겠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발표한 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되게 좀 총선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뭐든 좀 이제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는 시점이고 해서 네. 뭐 최근에 이제 김포 네. 문제라든지 네.
그런 좀 이제 원래 수세에 몰려 있으면은 좀 판을 그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판을 흔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메가시티 서울을 그렇죠. 이제 내세운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공매도 문제를 이제 지금 전격적으로 이제 얘기하게 된 건데 네. 일단 물론 정략적이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거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좀 생각을 좀 달리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깊이 있게 좀 이제 판단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가시티 서울권은 보면은 사실은 그 되게 이제 그 메가시티 서울로 해서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 개수가 되게 네.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김포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이제 고지가 된 걸 거고 네. 그 비슷한 이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면서 이제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고 하면서 이제 거리상으로 되게 가까운 지역들이 네. 대충 보면은 뭐 구리라든지 구리, 하남, 광명, 예, 고양, 부천, 부천, 뭐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표심이 흔들릴 흔들릴 수 수 있는 있는, 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거 뭐 다 합쳐갖고 뭐 7-8석 되기가 사실 좀 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주식은 다르잖아요. 네. 예, 공매도 제도는 개인 투자자는 지금 1,500만 명이기 때문에 네. 1,500만 가까이 됐죠. 1,470만. 예. 이거를 괜히 잘못 건드려 갖고 네. 이거를 반대하는 포지션이 괜히 잘못 섰다가 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그 원성이나 이런 거를 사실 받게 되면 이거는 판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해서 이제 당에서 그 저기 뭐랄까 일관된 목소리를 좀 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게 네. 지금 문제가 이제 거기 금요일 날인가 그 김병욱 의원이신가 거기 네. 분당 쪽에 그렇습니다. 분당 어르신 거 네네네. 그때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 아마 그 예산 심의 관련해 갖고 하신 맞습니다. 것 지금 같아요. 하고- 예, 그때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때 좀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개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음. 기간 외인들 공매도 기간을 이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이제 제한하라는 이제 그런 요구인데 그거를 이제 개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이제 그 기한을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기간 외국인들이 지금 무제한 공매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개인들도 이제 기한 없이 공매도하는 네. 그렇게 좀 오인받을 만한 좀 발언을 하셔서 네. 이거 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을 사실 좀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발표 나고 월요일 날 이제 김소영 의원인가요? 그분이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이시죠. 예, 이소영 이소영. 의원이 네. 이제 그 금융위원장한테 이제 질의할 때 네.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하냐 하는 식으로 되게 좀 몰아세우시던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좀 뭐랄까 당 차원에서 좀 이제 의견 좀 교환해 갖고 네. 방향을 잡아서 좀 일관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이 공매도 문제는 이만큼까지 끌고 온 거는 네.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셨어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4시에 그 부천 이제 지역구 갖고 계신 이제 민주당 김경엽 의원님하고 같이 네. 이제 국회에서 방송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 잡혀 있는데 네. 김경엽 의원님이 올해 4월인가 5월달에 처음 이제 이 건을 꺼내 갖고 발의를 하셨고 아, 네.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정감사 동안에도 이제 이 공매도가 이슈가 되게 그다음에 공매도 이제 제도 관련 그 해서 선진화 관련해서 법안 내신 것도 이제 네. 강훈식 의원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김한규 의원님 같은 이제 네. 주로 민주당 의원 쪽에서 사실은 이 일을 다 끌고 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밥 다 지어놨는데 네. 지금 막판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중간에 난입해 갖고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지어놓은 밥을 막 퍼먹고 있는 지금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아, 공매도란 예. 공매도란 밥을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다 지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예, 이제 예. 그게 이제 그 밥이 이제 막 익어가고 이제 예. 이런 상황에서 예. 정작 국민의힘이 뒤늦게 갑자기 숟가락 얹어 그렇습니다. 예. 밥을 막 먹고 있는. 예. 그 이제 뜸이 한 1분만 있으면 다 드는데 1분 전에 설익은 채로 막 숟가락 갖고 와갖고 지금 이제 윤한양 의원부터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막 퍼먹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좀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 주신 것 예.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물론 이제 이 공매도의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와 내용들은 그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때 여러 가지 또 논쟁이 한 번 있었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뭐 변화와 환경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섹터의 변화 속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엮이면서 또 공매도 문제가 다시 또 사실 이렇게 크게 이제 막 사회 경제 쪽으로 크게 이제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금융 시장에 계속 뭔가 문제 의식이 있었죠. 예, 그리고 예, 특히 예, 우리 예. 작가님은 올 작년부터 계속 그런 여러 예. 말씀을 해오셨고,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 이뭐 장단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수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개인과 기관 간의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을 꾸준히 말씀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일부분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예, 예. 이게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물론 선거라는 어떤 앞두고 여당에서 그런 어떤 정략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죠. 예, 그걸 아마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예. 다만 이거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예. 어떤 스탠스, 어떤 목소리로 이거를 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뭐 1년 동안 계속해서 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공매도를 일삼는 이제 그 나쁜 기관놈, 그렇죠. 개간놈 외국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시민 투자자들 이렇게 네. 이제 대립 구도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네, 그렇게 만든 데에 이제 사실은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김경호 의원님이라든지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이제 김한규 의원님, 네. 그다음에 뭐 강훈식 의원님 같은 네. 이제 이런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많이 도움을 주셔갖고 네. 지금 이 구도가 딱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군요. 이게 중간에서 이제 사실은 이 개간 외국인 편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있던 이제 여권 쪽에서 갑자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개인 편으로 확 갔단 말입니다. 네. 이게 오니까 어. 갑자기 민주당 쪽 진영에서 화들짝 놀라갖고 개간이나 외국인 편으로 지금 확 가버리는 듯한 지금 그런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실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게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워딩을 보면 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이제 하시는 그 말씀 같은 것도 제가 워딩을 유심히 보면 네. 좀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게 예, 예. 통일된 목소리 없어요. 네, 예, 딱 예, 그 예, 예. 원보이스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민주당 입장을 지금 해놔야 예, 되는데 예, 예, 예. 그 김포권도 그렇고 예, 예. 이번 공매도권의 이슈 선점에서 그동안의 이슈를 나름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당과 그 정책 당국이나 그 일대하면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크잖아요, 보이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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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언론에 그 던져지고 막 파장되는 효과가 훨씬 더 아마 정부 여당이 집권 여당이 좀 높다 보니 예. 마치 이슈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확 가져가지고 예, 예, 예. 가는 것처럼 그러다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대응하는 방식에서 약간 좀 혼선이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모여서 회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저기 그 정무위 간사 이제 그 민주당의 그 누구시지? 예, 잠깐 하여튼 있습니다. 예, 예, 예. 갑자기 성함이 전함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이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정무위 간사 그 이제 네. 민주당 그 저기 그 김종민 의원. 예, 예. 아, 그 김종민 의원이 안 그래도 이제 며칠 전에 그 지적하셨어요.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너무 좀 그 강서구청 선거에서 이제 우리가 대승하고 난 다음에 네. 좀 해이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부분이 이게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선거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김포권이라든지 요번에 공매도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걔들이 하나씩 터트리면서 이제 이슈를 몰고 가는 이제 이런 일이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사실은 처음부터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사실 이게 출발한 거거든요.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메가시티로 해서 이 지역 발전 한번 이뤄보자 하는 이제 그 플랜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이제 그 많이 좀 추진하던 이제 그런 거였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서울 메가시티로 이게
살짝 바꾼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에서 다 추진하던 거였고 음. 공매도권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그동안 저기 너무 좀 우리가 대승해 갖고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 뭐 얘기 나온 게 이제 그 조국 교수나 또 누구더라 한번 얘기해 갖고 뭐 200석은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가능할 것 같다. 네. 막 이런 얘기하고 음. 그런 게 총선 앞두고는 해당 행위거든요. 안 그래도 이게 선거는 이제 뭐 잘하는 사람 찍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과다하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집단을 좀 이제 견제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이 투표가 되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이 200석까지 차지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반대편에서 좀 지지자들이 좀 결집하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제 중도층에서 아 민주당을 우리가 좀 견제해야 되겠다. 견제하는 편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그럼 200석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금기 사항인데 네. 그런 얘기들이 막 그 저기 언론에 노출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뭐랄까 그 국민의힘한테 지금 이제 주도권을 좀 뺏기고 있는 지금 현상에서는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좀 조심하고 조금 진짜 대책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 200석 발언은 그 조국 장관은 아니고 예, 예. 이탄희 의원이 이탄희 네, 이탄희 예, 의원이 예, 옛날 예, 그 예, 지난 1일 MBC 예. 문화방송 라디오 예, 인터뷰에서 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정족수 제재권 3분의 2 이상 뭐 연합 그러니까 야권 연합 한 200석 정도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합리적인 어떤 보수 세력 진보 야당 이런 부분과 협력 그런 차원에서 아, 이제 예, 예.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선거 앞에서는. 그거는 망치는 길입니다. 네네. 저거 얘기하면은 야, 저 진짜 200석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탄핵시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반대쪽에서. 사람들 예, 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대통령 탄핵 이런 얘기 집회하고 하는 거는 평소에는 해도 되는데 네네네. 선거를 앞두고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항상 선거는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좀 많이 멀어져 있을 때 선거 이후에는 이제 네. 내부적으로 이제 결속을 다지고 이제 우리 쪽 진영을 위해 가지고 정책이나 뭐 아젠다나 이런 걸 해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 결국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당 쪽은 좀 이제 오른쪽으로 좀 포지션을 변경해 줘야 되고 반대로 이제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왼쪽으로 좀 포지션을 변경해 주는 중도를 향해서 네. 원래 가야 네.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승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제 작업을 쳐서 네. 이렇게 김포하고 그다음에 공매도로 공매도. 지금 이제 승점을 지금 2개를 딴 상태인 거고요. 음. 이거에 대해서 빨리 이제 대응 방향을 네. 무조건 반대로 가서는 제가 봐서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예. 해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의견을 이제 당론을 정해서 그 당론을 예, 이제 일치되는 방향으로 빨리 가시는 게 그래야지 이게 수권 정당 이런 느낌을 줘서 네. 저렇게 이제 수권할 능력도 있고 하는 정당이니까 뭐 150석 넘어서 180석 뭐 200석 가까이 가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러면 이제 안정감을 줘야 안정감을, 이게, 예, 네. 선거에서 이제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이게 일단 저쪽에서 집권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일단 반대 포지션 네. 이런 형태로 가면 기껏해야 이제 과반을 조금 넘기는 정도 이상은 좀 네. 받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충언을 또 주시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직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충언을 제가 드렸고 오늘은 이제 저 오래된 전 예, 민주당 당원 입장으로 이제 민주당의 충언을 좀 드리는 쪽으로 그러셨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